외국인 이주 노동자 말하면 잠깐의 좀 역사를, 강주 전남 역사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주 전남에서 제 기억으로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 제일 처음 관심을 가졌던 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한번 생각난 대로 한번 제일 처음에 강주 전남에서 아까 산업연수생 93년, 본격적으로 94년 그래서 노예연수생, 산업연수생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인권 탄압이 많이 됐고 그것 때문에 강주 전남에서도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강주 전남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던 단체, 개인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그분은 아마 여기서 말씀하시면 아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 강주 5.18 기념재단 이사장님을 하셨던 이철우 목사님이십니다. 오랫동안 그 기독교 인권협의회에서 인권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제 기억으로 1990년 초반부터 강주 전남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제일 처음 했고 그게 아마 혹시 정교조 선생님, 우리 장강호 지부장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왜 기억을 하냐? 그 당시 정교조 민주노총 실무 간사였습니다. 저랑 같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철호 목사님 아마 계시면 아실 건데 실은 이 목사님이 실은 미등록 노동자들 인권 탄압을 받았던들 산업재해에서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리고 뭐 손목이 뚫렸던 분들을 인권적인 차원에서 돌봐주셨던 분이 이철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여기도 뭐였냐면 교회에서 무등교회라는 월곡동에 있는 무등교회에서 이 이주 노동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나 노동계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먼저 보듬고 안고 함께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는 90년대 초반에는 종교단체, 흔히 말하는 데서 먼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주 노동자들은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잡아가는데 교회나 성당으로 절로 들어가면 경찰들이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들이 손쉽게 어떻게 보면 종교, 그다음에 이런 좀 양심적이 있는 목사님, 선교활동 하신 분들의 좀 많이 갔는데 최근 들어서는 제가 알기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민주노총이나 노동계에서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이제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이런 실태를 쭉 하고 났는데 강주는 최근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최근 들어서 강주 전남 이주 노동자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주 민중의 집이 시발점이 됐고 이게 원시발점은 이철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무등교회 이렇게 되다가 그게 좀 약간 침체기가 좀 있다가 최근 들어서 2000년 한 14년부터인가 13년부터 준비를 해서 강주 전남 이주 노동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실제로 지금 7개국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아닙니다. 이게 강주 전남에서 7개 공동체는 어디냐면 제일 많은 데가 캄보디아입니다. 강주 전남에서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이렇게 해서 한 7개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강주 전남 이주 노동자 네트워크에서 이 7개의 나라를 4개 분야로 쪼갰습니다. 산업안전 분야, 흔히 말하면 노동법 분야, 우리나라의 흔히 말하는 문화, 그 다음에 한글교육 이렇게 해서 강주 전남에 있는 7개의 공동체를 해서 이 단체에서 저희들이 4개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적게는 20명, 많이 올 때는 60명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 7개국에 있는 저희들이 만나고 있는 7개의 공동체 중에는 그 중에 흔히 말하면 뭐랄까요? 소집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오늘 뭔 일 있으니 모여 그러면 그 모이는 이런 기세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뭐냐면 대충 이렇게 안 모이는 게 아니라 많이 모일 때는 100명, 200명 확 모여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이주 노동자들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 심각하다 그러면 그분들이 쉽게 모이고 그거에 대한 공론화를 하고 그것을 결정을 하면 따라오는
뭐라고 하면 우리로서 보면 아주 그냥 그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하는 데가 지금 강주 전남에서는 인도네시아인 것 같습니다. 딱 지침 내려주면 싹 움직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튼 강주 전남에서는 7개국에 있는 공동체를 흔히 말하면 지금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런 4개 분야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포기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많이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3년마다 짧게는 3년, 많게는 5년마다 바뀌는데 이분들이 다시 한국에 오면 저희들과 다시 연결되는 거고 오히려 자기가 미얀마가 있다, 네팔가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를 초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강주 전남 이주 노동자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지원만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국제연대 사업으로도 연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얀마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강주 전남 터미널에서 한 석 달 동안, 넉 달 동안 계속적으로 미얀마에 있는 학생들, 교민들, 미얀마 노동자들과 연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타 있는 그 흔히 말하면 다른 나라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도 거기 와서 미얀마에 대한 민주화 투쟁을 함께 지지하고 옹호했던 것이 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또 터미널에서 지금 전쟁 받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반응도 있어서 강주 전남에 이제 새로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각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전라남도와 강주 광역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강주는 전남보다 한 2년 정도 빠르게 강주 지역에 있는 이주 노동자 네트워크 노동환경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은 한 2년 전에, 아니 작년에 전남에서 노동 인권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파트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기본 계획 노동 인권 실태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전남이나 강주도 보이지는 않지만 이주 노동자들의 정책인과 인권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충분히 그걸 감지하고 있는데 다만 강주는 전남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강주로 갑니다. 놀러로 가도 강주로 가고 대부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강주는 그래서 공동체가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남은 뭐냐? 솔직히 말하면 전남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강주로 갔기 때문에 전남에는 그 모임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일부는 현대 영암 지역에 현대 상호중공업에서 자기들끼리 축구 모임이나 기타 등들이 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현대 상호중공업 노동조합이 억지로 이분들을 조직하려고 축구 모임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때문에 2, 3년 진행이 안 되고 나서 지금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도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지금 강주 전남 이주 노동자 네트워크와 전남 노동공익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전남 지역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주거환경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남 노동공익센터가 아니라 흔히 말하면 농림수산부나 전라남도가 자기네들이 보더니 인권단체 저희들이 보고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영암에 있는 월광농원에 가서 이주 노동자 실태 조사를 2차례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 이주 노동자들의 비율이 제일 높은 군이 있습니다. 시가 있고 혹시 이거 알아맞히시는 데가 정말 우리 정교조 선생님들 정말 어딜까요? 한번 짚어보십시오. 22개 시군 중에 영암 나주 군은 영암이고 시는 한 군데만 하십시오. 실은 전라남도에 이주 노동자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데가 영암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현대 상호중공업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대 상호중공업에 공식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1,700명이랍니다. 지금 흔히 말하는 근데 이분들은 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어떻게 이분들이 일 안 하면 현대 상호중공업 피청하겠죠. 그런데 영암의 현대 상호중공업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1,700명이고 그러면 미등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데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 원장님이
아까 한기수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미등록 노동자들이 이렇게 대략 될 거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봤을 때 그냥 대략적인 겁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특히 미등록 노동자들은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왜? 단속 오고 뭐오고 그러면 숨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냐? 강주의 하정동 아파트가 붕괴됐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때 일부 보수 언론에서 뭐냐면 이 붕괴 원인이 그 당시 건설 현장에 있는 우크라이나,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몇 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노동자들이 공사를 잘못해갖고 아파트가 붕괴됐다. 언론에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설계를 하고 모든 게 뭐냐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실은 표현이 어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흔히 말하면 뭡니까? 단순 노동입니다. 그런데 하정동 아파트가 붕괴된 거를 미등록 노동자가 흔히 말하면 일을 잘못했고 뭐를 잘못했고 붕괴됐다. 이렇게 흔히 말하면 악용하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는 그 증거 바꿔봐라. 이주 노동자가 했다면 그거는 그럼 진짜 그 문제 있다. 큰일이라. 그런데 없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문제 제기를 하고 악용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 문제점을 얼른 끝내드리겠습니다. 강주 전남에서 가장 크게 문제됐던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는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막 이주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저한테 우리 이주 노동자 네트워크나 한국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임금 체불이었습니다. 임금을 제일 많이 흔히 말하면 계산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주면 중대로 받는 자만트 끊으나 초과소득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쓰면 받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등록 노동자들은 흔히 말하면 내가 분명하게 잘못 받고 있는데 주라고 하면 오히려 겁박하고 협박해서 그걸 못하게 하는 이런 아주 흔히 말하면 잘못된 이런 구조가 임금체불이 제가 봤었을 때 이주 노동자들이 만났을 때 제일 어려웠던 건 임금체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까 고용허가 제가 사업적 변경의 문제입니다. 아까 직업의 선택에 대한 문제인데 현행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고용허가 제도로 인해서 세번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유, 회사에 명각한 사유가 있으면 몇 번 더 되는데 어쨌든 이주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있으면서 제가 봤었을 때는 고용허가제 변경으로 인한 내가 문길주가 이주 노동자가 흔히 말하면 미등록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미등록이 되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캄보디아에서나 미얀마에서나 네팔에서 왔었을 때 이 나라에 대해 우리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공되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좋고 편안하고 좋다. 뭐가 좋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이주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는 그 정보가 많이 생각하게 많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주 노동자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나 이 지금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공단이 산업인력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좀 촉구를 해야 되고 정확한 정보나 이런 것들 알 권리를 이주 노동자들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남 지역에 농업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원도 다음으로 농업이 많은 데가 우리 전라도. 왜? 성과 흔히 말하면 무안의 양파와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농업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데 농업 이주 노동자들이 아까 다치면 보통 5일 미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주 노동자들이 보통 보면 개인적인 의료보험을 100% 옵니다. 이게 흔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직장 의료보험인데 이주 노동자들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많은 노동자들은 지역 의료보험에 대해서 지역 의료보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담되고 있어서 이것을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직장 의료보험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이상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그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사고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까 1,700명이 들어갔는데
합법적인 노동자들은 다 근로계약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뭐 잘못된 거나 그런 건 있겠지만 어쨌든 형식적이라도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실제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농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냐 안 했냐 이 부분도 나중에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거고 가끔씩 취업비자 카드를 사업주가 갖고 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원래 불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못 도망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취업비자 카드를 사업주가 갖고 있는. 특히 이제 영감이 난다. 농무청에서 그런 경우가 가끔씩 발생이 돼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문제가 많이 됐는데, 저희들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전남노동공무센터에서.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도 38%뿐이 임금인센서를 노동자가 받고 있다. 나머지는 70%는 거의 60몇 프로는 임금인센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임금인센서가 이제 작년 11월 19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흔히 말하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일부에 있는 이런 데서 못 받고 있는데 이주노동자들이 만일에 임금인센서 못 받는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왜? 농공단지의 10인, 20인 사업장에서 임금인센서를 주고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 되고 노동청에 가면 노동청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월급명세서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가 없으니까 통장에 나와 있는 통째로 줍니다. 그러면 그거는 매우 흔히 말하는 저렴하게 돈이 월급이 깎여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그런 임금체불 문제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대기업에 취업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강주 전남에서 요수 지역이 요수에 있는 산단에 이주노동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놀리셨죠? 요수에 있는 플랜트 있지 않습니까? 요수 화학산단은 이주노동자들이 물론 엔지니어링 말고요. 단순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요수산단에 이주노동자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수 플랜트 건설로 저 다녀면은 내가 여기 와서 요수산단에 와서 일을 하려면 최소 1년 전에 주소지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수산단에서 1년 후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연에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하여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요수산단에 플랜트 건설 이런 데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또 하나 없는 직종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원들입니다. 전기원들. 우리 전신주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21,900볼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일하고 싶어도 실은 언어의 문제, 장비의 소통의 문제 이것 때문에 혹시나 이걸 갖다 주려고 했는데 이걸 갖다 주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사망할 수도 있어서 전기원 우리 노조 조합원들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은 내가 죽는 거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안전인과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있고 실제로 제가 만난 이주 노동자들은 지게차에 뛰어죽고 하여튼 추락해서 죽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강주 전남에서 보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주 전남 이주 노동자 네트워크나 전남 노동공익센터에서 이주 노동자의 관심을 갖고 싶어도 인력이나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남은 22개 시군이라 곳곳에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뭐냐면 전남에 대략 한 60개 되는 농공단지가 다 있습니다. 시군에 한 개 아니면 2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진도 농공단지가 한 2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반 이상은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합법이든 미등록이든 구분하지 않고 어쨌든 그 농공단지에 10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500명은 이주 노동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주 노동자가 또 이주라는 말도 어떤 사람은 어떤 활동가는 빼자 같은 노동자지 이주 굳이 들릴 필요가 있냐 그냥 노동자는 노동자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원래 우리 선배들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막 갔을 때 중동에 갔을 때 그럼 우리도 이주 노동자였는데 그때는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냥 노동자 이렇게 하면 될 문제를 이주 노동자, 한국 노동자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